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지난주 스트레이트 두 기자가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일을 직접 하면서 플랫폼 노동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현실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동경, 김수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이후에 시청자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배달 노동자들이 저렇게 힘들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결국 독과점의 행포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 박정훈 위원장도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글과 말로만으론 전달되지 않는 영상의 힘이 대단하다. 실제 현장의 에피소드들을 라이더들끼리 단체 카톡방에서 함께 웃으면서 시청했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두 기자가 일주일을 일했잖아요. 네. 지난 방송에서 나흘치를 봤으니까 이제 남은 사흘은 어땠는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와, 여기 엄청난 오르막길이네, 이거. 여기 엄청난 오르막길이네. 안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배달할 곳을 받아보니 아까 그 오르막길입니다. 아까 그 입구거든요, 여기가. 또 그 길입니다, 또. 내일은 무조건 전기자전거를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먼저 전기자전거부터 빌리러 갔습니다. 지금 이게 오르막길인데 별로 힘을 안 줬는데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번 타보고 당장 빌렸습니다. 사흘에 75,000원. 첫 주문부터 전기자전거의 위력을 바로 실감했습니다. 서강대 언덕길. 전기자전거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웃음이 나와요. 하지만 대학교 안에서 다시 미로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저기 최양업관이 어디 있어요? 최양업관 아세요? 몰라. 몰라요? 최양 법관이고요. 지난 방송 때 그 넓은 이화여대에서 기숙사 찾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좀 작은 서강대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 시간 안에 배달 못할 뻔했습니다. 2대 기숙사도 그랬지만 안에 계신 분들만 아는 그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꼬이면 엄청 꼬여요. 그래도 전기자전거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선선한 날씨, 어느새 익숙해진 길찾기. 이 정도면 할만하단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쨌든 벌써 5일 차인데 여유가 어느 정도는 이제 생기는 거죠. 주변 머리가. 그래서 뭐 길도 단축해서 가고. 그러나 방심했습니다. 바로 사고가 터졌습니다. 문 앞에 음식 놓고 돌아가는 길. 기분이 싸해서 돌아보니 다른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 와, 미쳤다. 주문 칠 수 있다고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이걸 레미안 아파트네. 내가 미쳤네. 쿠팡에서도 무슨 일이냐며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쿠팡이츠 고객센터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아파트를 잠깐 헷갈렸어요. 바로 옆 아파트거든요. 네. 네. 그분한테 네. 5분? 길어요, 5분이요? 네, 죄송해요. 제가 5분 잘못한 정도 거라서. 걸리실 거죠? 네. 말씀 좀 5분 잘 정도 걸리신다고 전달해드릴게요. 결국 음식 시킨 분께도 한 소리 들었습니다. 저기 음식 주문하셨죠? 네, 배송 똑바로 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얼른 올라가서 갖다 드릴게요. 오전 11시 반부터 8시까지 8시간 반 동안 11건을 배달하고 72,000원을 벌었습니다. 전기자전거 빌리느라 든 돈 생각하니 속이 쓰렸습니다. 배달 마쳤고요. 드디어 주말인 토요일. 단가가 2,000원 더 올랐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 내리는 시간이 잠깐 있나 봐요. 그래서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돈을 조금 더 쳐준다고 하네요. 아파트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는 사람 드나드는 입구 찾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가 따로 있으실 거예요. 주민들께 다니시는. 근데 저는 모르니까 일단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간신히 배달은 했는데 이번에는 나가는 길을 헤맵니다. 와, 나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미치겠다. 마포, 용산, 서대문. 이제 저의 배달 3구가 된 곳을 두루 돌며 13건 배달에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일요일, 오늘은 서울 강남으로 갑니다. 라이더들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만 진행하는 주말 프로모션에 혹했습니다. 점심때 11시에서 오후 1시, 저녁 때 6시에서 저녁 8시까지거든요. 4시간 동안 배달 건수가 총 12건이 넘으면 저한테 2만 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오전 11시 정각, 앱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첫 주문까지 20분이나 걸렸습니다. 일단은 좀 1시라도 빨리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20분 뺏기고 시작한 거예요. 11시에서 1시까지 최소 6건은 배달해야 하는데 5건밖에 못했습니다. 라이더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주문 잡기가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배달 완료 누르자마자 바로 뜨거든요. 1시 딱 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피크타임은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젠장맞을 프로모션은 11시부터 1시까지 준 거예요. 프로모션 도전에 성공하려면 이제 저녁 2시간 만에 7건을 배달해야 합니다. 도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문이 바로 저녁 6시 정각, 6시 15분, 6시 27분 연이어 배달 성공.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 나쁜 마음이 싹 듭니다. 이 프로모션이 무섭네요. 음식 늦게 주시는 분들이 미워지려고 하고, 거리 멀면, 얄밉고 배달하는 데가 멀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1시간 동안 3건 배달.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나 7시가 넘어서자 주문 배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기자전거 배터리까지 다 달았습니다. 전기자전거 배터리도 다 달았고 보조 배터리 전기도 다 달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1시간에 그냥 다 붓고 가는 겁니다. 자, 되든 안 되든 가보겠습니다. 결국 4시간 동안 10건 배달, 12건 달성에 2건 모자라 실패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 애초부터 불가능한 도전이었단 생각이 듭니다. 픽업 시간, 체력적인 이유 이런 것들로 1시간에 3건 이상 하기가 어렵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4시간 동안 다 달성을 해야 12건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어려웠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달성을 못했습니다. 저의 일주일은 그렇게 프로모션 실패와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플랫폼 노동 닷새째. 돈 벌 욕심에 이번에는 마포 한 복판으로 갔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곳곳이 오르막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오르막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 하나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경사가 좀 완만해졌다 싶어 다시 올라탔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최악의 오르막은 효창공원 국밥 배달이었습니다. 800m가 다 이런 오르막일 것 같아. 아, 괜히 잡았어. 딴 거 잡을 거. 그동안 마포 용산에서 그것도 자전거로 배달하던 동료 이동경 기자 생각이 났습니다. 주문은 밤 늦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배달료가 춤을 춥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이 이제 끝났나 봐요. 6,000원, 7,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3,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6, 7천 원 하던 배달료가 1시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주문량에 따라 그 시간에 일하는 라이더들 숫자에 따라
가격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새벽에는 다시 쿠팡 플렉스. 물건을 배정받기 위해 앱을 실행하자마자 불만 2건이 접수됐다고 뜹니다. 그런데 어떤 불만인지는 안 알려줍니다. 네, 어떤 게 문제였는지는 안 떠요. 뭐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죠. 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공연하는 경우는 불만이 들을 수 있어요. 점수는 아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점수 낮으면 이상한 동네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전혀. 일감 배정을 못 받을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마포 일대 30개의 택배. 그런데 단가가 이상합니다. 첫날에는 박스 한 개에 1,550원이었는데 둘째 날 1,450원으로 떨어지더니 오늘은 200원이 더 떨어진 1,250원입니다. 개당 300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택배일 사흘 만에 처음으로 소독 스프레이도 받았습니다. 소독 스프레이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손이 아니라 상품에 뿌리라고 돼 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기도 했던 쿠팡. 상품 소독제는 주는데 나를 위한 소독제는 안 주나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배달할 곳은 마포역 근처 오피스텔. 주차를 했더니 주차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10분에 1,500원, 1시간에 3,000원. 할 수 없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배송을 끝내고 나와보니 차 세웠던 곳 바로 뒤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카메라가 계속 움직입니다. 지금이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3만 원은 넘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왜 이제 봤을까요? 뭐 한 걸까요, 저는? 오늘은. 30개를 배송하고 번 돈은 35,550원. 만약 단속 당했다면 저 돈 다 날린 셈이라 걱정이 됐습니다. 단가가 200-300원 떨어진 게 억울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어제 번 돈과 오늘 번 돈이 많게는 몇만 원씩 차이가 나실 텐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당함, 억울함 이런 거를 이분들은 과연 어디다 말을 할 수 있을까? 주말인 토요일, 저도 기회의 땅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으로 가면 건당 3,000원을 더 준다는 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팥빙수는 녹을까 걱정, 뜨거운 쌀국수는 쏟을까 걱정. 지하상가로 킥보드를 들고 내려가고 경적을 울리고 차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저녁 8시 반, 주문을 받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문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식당을 겨우 200m 남겨뒀는데 황당했습니다. 재료 손이 떠서 주문을 취소됐대요. 거의 다 왔는데.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식당 도착 전에 취소되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다시 새벽에는 쿠팡 플렉스. 이번에는 용산구 청파동 38건입니다. 배달할 상품들을 하나씩 확인하다 기어이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아파서 한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겁나 아파. 띵해요, 머리가. 머리가 띵해. 간신히 정신 차리고 배송을 시작했는데 반지하로 내려가다 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낮밤이 바뀐 생활을 며칠째 하다 보니 정신줄을 놨나 봅니다. 왜 그러냐. 청파동 골목은 유독 좁았습니다. 제 손가락 이게 한 뼘인데 20cm거든요?
차 금융관 아닌가 지금 엄청 긴장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러니 진이 빠지지 이러니. 계단을 오르고 수박까지 배달하니 온몸이 쑤십니다. 팔뚝이 이 부분이 좀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당겨. 정신없이 새벽 일을 하고 있는데 쿠팡이 알림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느냐, 소독제를 사용했느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저녁 6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4시 반까지 10시간을 일하고 69,400원을 벌었습니다. 시간당 7,000원이 안 됩니다. 일요일에도 강남 3,000원 더 프로모션이 떴습니다. 그런데 주문 잡기가 어렵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새 없어졌어. 그새 엄청 먼 데랑 고민하는 사이 없어졌어. 무서운 동네야, 무서운 동네. 그런데 정작 프로모션 시간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주문이 많아집니다. 밤 11시인데도 계속 주문이 뜹니다. 프로모션이 사람 갖고 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건 가까운 콜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정말 많네요. 계속 들어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밥대를 놓쳤습니다. 쿠팡 플렉스 하러 가는 차 안에서 김밥으로 때웁니다. 맛은 있습니다. 저 밥을 2시쯤 먹고 처음 먹는 거니까 10시간 가까이 공복 상태였네요. 이번에는 마포구일 때 45건 새벽 배송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물건을 서로 바꿔 배달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짐을 바꿔놓을 뻔해가지고 이렇게 배송 실수 정정이라고 해서 다시 사진을 남겼고, 물건은 줄지 않고 잠만 쏟아집니다. 4시 한 6시까지 할 것 같은데 오늘. 어느새 종이 텄습니다.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또 실수 연발입니다. 하나만 남는다 하나. 이게 아까 수박에 갔어야 되는 건데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거 다시 배달하느라 30분을 더 썼습니다. 11만 2,300원. 가장 많은 돈을 번 하루를 끝으로 드디어 길었던 일주일이 마무리됐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꼬박 일주일을 일했는데 평소에 안 하던 일이라 힘들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먼저 그 이 주말 프로모션이라는 거, 이건 보니까 배달 일감 많은 곳에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결국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이 사람들을 모아 일시키는 수단인 겁니다. 문제는 앞서 보셨듯이 이 4시간에 12건 같은 프로모션을 달성하려면 엄청 빠듯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20분당 한 건꼴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다 이게 또 주문이 쉴 틈 없이 들어와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몇 년 전에 왜 30분 배달 보증제 때문에 이 시간에 쫓기던 배달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까지 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모션은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 네. 근데 김수근 기자는 머리를 좀 꽤 세게 부딪힌 것 같아요. 지금 괜찮습니까? 네, 부딪혔던 순간에는 말 그대로 눈앞이 하얘졌고 좀 부어오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저런 사고가 나면 어디 보상받거나 호소할 데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기자의 일주일 체험은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실제로 이 일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신 거죠?
네, 저희는 일주일로 끝났지만 매일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